좋습니다. 과 선택도 좋았고 지금 다시 돌아간다 해도 이 전공을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TV를 통해서 메디컬 드라마나 뭐 영화 이런 걸 보면 이 전공의들의 삶 자체가 일단 피로, 잠과의 싸움, 사투 이런 모습이 연상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이게 사실 그냥 그렇게 그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현실과 크게 다르진 않잖아요. 맞죠? 이런 삶 속에서 살아내다 보면 그 시간을 이겨내다 보면 분명히 나만이 생기는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고 이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좀 노하우가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자신의 방법을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쩔 수 없이 전공의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당직이랑 그 근무 자체가 이어지기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차 때는 사실은 뭐 스트레스를 풀 시간 자체가 없어서 야식을 많이 먹거나 술에 많이 의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년 차가 되고 3년 차가 되고 시간이 생기면서 그래도 아무래도 쌓았던 스트레스를 조금 취미 생활을 새로 이제 하면서 풀지 않았나. 그래서 2년 차 때는 이제 주짓수를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사이에 또 유도도 같이 병행을 해서 이제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운동을 하니까 좀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주짓수를 하셨군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기보다 좀 이렇게 격한 거 좋아하시는. 하다가 갈비뼈 부러졌어요. 아이고. 자, 이 스트레스 해소법은 좀 짧게 하나씩 다 알려주셔 보면 좀 어떨까 싶어요. 본인만의 스트레스. 우리 최한규 선생님. 이 스트레스가 사실 병원 일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공감해 줄 거는 사실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동기들이 가장 큰 부분이어서 저도 끝나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조금 더 이제 연차가 올라가면서 시간이 나니까 저도 이제 비슷하게 운동을 좀 시작하면서 그 운동으로 좀 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것도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응급의학은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해소법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네. 밤 근무가 많고요. 예. 근데 대신에 낮에 빨리 자고 이제 밤낮 시차 조절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운동하고 요즘엔 뭐 밤에 잠 안 오면 책도 좀 보고 그러면서 알아서 좀 건전하게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등산하세요? 우리 김정현 선생님 좀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평일에는 퇴근하고 가기가 어렵고 네. 주말에 이제 서울 근교에 좋은 산들 많잖아요. 여기 뭐 안산도 있고 인왕산도 있고 네. 그렇죠? 뭐 각 북한산 이런 데 북한산도 네, 있고. 경치가 되게 좋아서 자연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이제 등산이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네. 힘들다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도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되고 하면서 그런 게 등산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등산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있다. 네. 우리 뭐 이만솔 선생님이나 이준혁 선생님은 혹시 다른 방법 있으세요? 저도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 게 이제 저희 인턴 때 이제 같은 막 숙소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거의 먹고 자고 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친구끼리 이제 그렇게 모여서 또 막 말도 잘 통하고 또 이제 같은 병원에서 일하니까 좀 설명해도 뭔가 다 이해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걸로 많이 환기하지 않았나. 동기들과의 수다를 동기들과 통해서. 만나. 이준혁 선생님은 뭐 있으세요? 다른 방법? 속상하지만 이게 현실적인 게 저희가 인턴이 28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 그러고 이제 1년 차가 20명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저희 동기들이. 여기서도 실제로도 저희 3명은 인턴 때 룸메였고, 그치?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저랑 지금 같은 건물에 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서로 다 생활 반경이 너무 겹치고 병원에서도 월화수목금을 같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이제 같이 푸는 게 제일 일반화가 되어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냥 동기들끼리 놀면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 별다른 거 없이 정말 결국은 소소한 이야기거리,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밖에 없는 우리 또 전공의들의 현실이군요. 뭔가 크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오래 비울 수도 없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분명히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나를 이렇게까지 지금의 내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나만의 또 원동력이 된 그런 계기들이 있었을 것 같고 기억에 남는 또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의 나를 있게끔 해준 어떤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치료 과정에서라든가 그런 얘기 좀 들려주실 수 없을까요? 네, 뭐 네. 사실
1년차 때 막 이제 위험한 환자 보고 그러면은 뇌리에 깊게 박혀서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잘 됐나 맨날 찾아보고 그러는데 이제 연차가 쌓이고 좀 내 실력이 좀 쌓이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잘 됐을 거라고 믿고 근데 항상 찾아봐요. 그 사람들이 잘 치료받고 퇴원했나? 가지고 뭐 특정 지어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좋은데 워낙 안 좋고 특히 어리거나 조금 괜찮았던 사람이 너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막 가족들 울고 막 다 그러고 있는 거 보면 마음이 항상 안 좋고 그때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야 이분들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저? 이렇게 마음이 짠해지는 게 눈앞에 마치 그 영상들이 듣기만 해도 쫙 지나가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 힘내시고 정말 열심히 그들의 행복을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바이탈 보시는 거 좋아하신다는 선생님도 분명히 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도 바이탈을 보다 보면 환자의 바이탈이 흔들리면 저의 멘탈도 같이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제 응급의학과도 마찬가지고 저희 마취통증학과도 마찬가지고 환자의 경과를 이제 제가 계속 주치의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기록으로밖에 볼 수 없고 이제 그렇지만 궁금하니까 저희가 계속 찾아보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환자들이 잘 경과가 좋아져서 잘 퇴원하는 거를 보면은 환자들한테 직접 뭐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는 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그때 제가 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환자가 잘 경과가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그런 게 원동력이 돼서 여태까지 잘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아, 역시 내가 정말 조금 더 이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길 정말 잘했다. 이런 기억에 남는 순간이 혹시 있었습니까? 저 최근에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보통 주말에 가끔 일이 있어서 병원에 오기도 하는데 그때 좀 할 게 중간에 시간이 비어가지고 판독을 했는데 환자가 이제 혈변을 계속 보는데 이유를 전혀 이제 기록상으로는 못 찾고 있는 환자였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거는 소장에 뭐가 이렇게 있는데 하고 이제 이게 원인이 아닐까 하고 이제 담당인 선생님을 보니까 마침 당직이셔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원인인 것 같다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원인을 못 찾고 있었는데 우연하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수술을 하고 이제 깔끔하게 집에 가신 환자분인데 이런 거 할 때 조금 보람을 좀 많이 느끼고 내가 조금 그래도 사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말 그분에게 관심을 갖지 못했으면 그분은 지금도 계속 원인을 못 찾고 다른 치료를 하거나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동안 어느새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장이 조금 풀리셔도 될 텐데 그래도 좀 중요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앞으로 이제 이 강북 삼성병원에 지원할 예비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 그리고 격려의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 이런 거 한 마디씩 좀 부탁드려 볼게요. 한 분 한 분 좀 짧게 부탁드려 봅니다. 저희 강북삼성병원 안과가 이제 안과에도 파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모든 파트의 교수님들이 다 한 분씩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라서 이런 거를 잘 고려를 해서 강북삼성병원 안과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게 어떠실지 강추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인턴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이 많을 거예요. 아마 저도 여름쯤에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인생에 대한 고민도 많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레지던트랑 이제 분쟁이 있어도 그거는 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니까 1년은 길게 보시고 이제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영상의학과 좋은 과니까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지원 많이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파이팅하세요. 저희 병원은 되게 장점이 많아요. 위치도 좋고 마이너의 과에 대한 TO도 많고 그리고 이제 복지도 되게 사실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으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되게 좋은 병원이에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지원함에 있어서 되게 망설이지 않고 본인의 실력이 된다면, 능력이 된다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인턴 쌤들이 이제 전공의들이 많이 하는 말이 인턴한테 야 니네 그래봤자 전공 1년차가 더 힘들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저도 많이 해왔던 것 같고 인턴이 뭐 아무리 안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실 이제 인턴도 자기 정해진 과도 없고 되게 이제 떠다녀요. 자기 소속도 없어요. 소속감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되게 고생이 많으실 텐데 이게 그래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저는 어떻게든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인턴 어떻게 보면 이제 절반 정도 지났지만은 남은 절반도 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힘내서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힘들게 일하고 있을 현재 인턴 선생님들에게 좀 격려를 해주고 싶은데요. 인턴을 하다 보면 내가 이 병원의 소모품은 아닌가? 난 어디 소속되어 있는데도 없는데 억울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1년은 짧고 어떻게든 시간은 갑니다. 그냥 잘 버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이제 원하는 바를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PK 선생님들, 본과 선생님들은 이 병원 지원하는 거 후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만족했고 돌아가도 다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오시고 인턴 선생님들은 항상 가장 지옥이 응급실이거든요. 항상 미안하고 고맙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환자들 생각 먼저 하고 그리고 서로 배려하고 조금만 더 성실하게 임하면은 무조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앞으로 같이 병원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자, 이렇게 6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정말 모두가 공통적으로 자신의 지금 상황과 자신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길에 대해서 욕심도 아직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만큼 기대도 가지고 있고 또한 만족도까지 이렇게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강북 삼성병원에서 앞으로 일하시게 되는 후배들은 여러분들의 그런 좋은 뜻을 그대로 좀 받아서 또 행복한 얘기를 잘 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북 삼성병원의 전공의들의 찐 리얼 인터뷰였습니다. 어서와 병원은 처음이지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경민이었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강북 삼성병원에서 만나요.